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번 단원은 여러분 교재 124쪽에서 컴퓨터에 대한 분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의 내부에 이제 어떤 것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봤고, 우리 시중에는 컴퓨터가 어떠한 종류들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를 분류를 한다. 우리가 이제 한 반에 수강생들이 있는데 두 파트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이제 뭘 기준으로 하겠죠.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또 빨간색 입은 사람, 뭐 안 입은 사람 이렇게 어떤 걸 분류를 할 때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데이터 취급 방법에 따라서 이 말은 뭐냐면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취급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구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디지털 컴퓨터, 아날로그 컴퓨터, 하이브리드 컴퓨터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어떤 데이터를 이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디지털 컴퓨터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 컴퓨터냐면 부호화된 디지털 데이터로 연산을 하는 경우입니다. 부호화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키보드로 입력되는 그런 문자, 숫자 그런 데이터를 취급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디지털인가요? 네, 디지털이죠. 키보드로 데이터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거의가 다 디지털 컴퓨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아날로그 컴퓨터는 어떤 컴퓨터일까? 네.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물리량이다 그거죠. 네, 그래서 아날로그 데이터를 입력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제 출력하는 컴퓨터가 아날로그 컴퓨터예요. 그래서 아날로그 컴퓨터는 이제 좀 여러분이 주변에 항상 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컴퓨터는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합해 놓은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책을 읽다가 하이브리드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뭔가 장점만을 골라가지고 두 개를 더해가지고 두 개 이상을 더해가지고 새롭게 만든 거구나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해볼게요. 디지털 컴퓨터는 부호화된 디지털 데이터, 문자, 숫자 이런 것들을 입력받아서 처리하는 것이고 아날로그 컴퓨터는 이제 연속적인 거, 온도, 습도, 소리 이런 거 딱딱 끊을 수 없잖아요. 이런 연속적인 것들을 입력을 받아서 처리하는 컴퓨터다라는 겁니다. 하이브리드는 그거 두 개를 더한 거고 그래서 이제 더 자세히 들어가 봤어요. 네, 디지털 컴퓨터에 대한 특징을 더 자세히 들어가 봤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그 디지털 컴퓨터는 무슨 회로를 사용한다? 논리 회로를 사용한다. 그러면 논리 회로는 또 뭐야? 그렇게 생각이 들죠. 논리 회로는 이런 거예요. 0이다, 1이다 라는 거죠. yes 아니면 no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네. 네, 아니요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중간이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너무 논리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말로는 논리적이 좋지만 또 안 좋은 말로는 너무나 감성이 없다. 그렇게도 이제 우리가 보통 말을 하죠. 그래서 논리 회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비해서 아날로그는 증폭 회로를 사용한다 그랬죠. 증폭이라는 건 뭐죠? 폭이 있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것을 우리는 증폭 회로다. 그래서 이건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게 무슨 회로요? 논리 회로요. 자, 이렇게 생긴 게 무슨 회로요? 네, 증폭 회로요. 이렇게. 네. 가장 특징적인 거 구분합니다. 입력 형식. 네, 코드화된 문자 숫자. 여러분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것들 생각해 주면 돼요. 문자나 숫자. 네. 그다음에 아날로그는 뭐죠? 연속된 물리량, 연속적인 거. 전류죠? 네. 전류, 전압 이런 것들. 네. 됐죠? 네. 자, 출력 형식은 이제 얘도 모니터로 여러분이 키보드로 입력하면 모니터로 컴퓨터가 어떻게 답해줘요? 문자로 답해주는 거죠. 그래서 출력도 얘는 문자나 숫자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런데 아날로그는 뭐로 보여줘요? 네, 그래프로 보여줘요. 이렇게.
곡선으로 보여져. 그래프, 곡선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응급실에서 상황이 안 좋아서 누워 있어요. 심장이 잘 뛰나 봐야 되겠죠. 뭘로 보여서요?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죠.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준다. 충격 형식. 네. 자, 정밀도 이제 필요한 한도까지 자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도가 이제 제한적이다라는 거고, 연산은 사칙연산입니다. 사칙연산이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을 말을 하죠. 얘는 이제 그래프거든요. 그래프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미적분 연산을 하게 됩니다. 자, 연산 속도는, 자, 여러분 이게 더 빠를 것 같죠? 얘가 더 느리다라는 거죠. 얘는 아주 이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가 느린 거고, 얘는 주로 단순한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자, 응급실에서 베드에다가, 이제 베드에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누워있다 그거죠,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심각한지 봐야 되면 무슨 기계를 딱 가지고 오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심장이 잘 뛰고 있으면 이렇게 보이고 안 좋은 상황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딱 몸에 대자마자 이런 게 보여야지 어떤 응급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대고 나서 10분 뒤에 표현을 해준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표시해 주는데 굉장히 빨라요. 단순한 일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빠르다. 자, 프로그래밍은 불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되는 것은 아날로그 컴퓨터는 이제 특수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디지털과 아날로그 컴퓨터를 비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컴퓨터에 대한 특징은 디지털 컴퓨터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응급실에 누워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날로그 컴퓨터다라고, 내 심장 박동이 뛰는 이런 모습은 아날로그 컴퓨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논리회로 증폭회로. 그죠? 네, 그 다음은 문자 숫자 연속된 것, 그래프로 표현된 것. 가끔 이런 것들은 이제 세부적으로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것은, 맞는 것은 그럴 때 이런 것들도 이제 섞어서 내기도 합니다. 되겠죠? 네, 이렇게 무엇에 따라서 데이터 취급 방법에 따라서 디지털, 아날로그, 하이브리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됐습니다. 네,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럼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구분할 수가 있느냐? 사용 목적에 따라서 전용과 범용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전용은 뭐죠? 전용 컴퓨터다 그러면 특수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거. 전용 비행기, 전용 헬기, 특수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전용이라는 걸 붙이는 거죠. 컴퓨터도 특수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걸 이제 전용 컴퓨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범용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책상에 있는 컴퓨터는 전용인가요? 범용인가요? 네, 범용이죠. 그럼 전용은 어디서 써요? 군사적인 목적, 또 항공 분야, 또 과학기술 분야 이런 데서 사용되도록 아주 특수하게 만들어진 컴퓨터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처리 능력에 따라서 잘 처리하느냐, 어떤 일을 빠르게 처리하느냐, 네, 천천히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슈퍼, 대형, 중형, 마이크로 컴퓨터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대형이다, 중형이다는 솔직히 몰라도 돼요. 이 이제 나눈 기준을 보기 위한 거고, 슈퍼컴퓨터를 이제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컴퓨터 중에서 가장 우수한 컴퓨터가 슈퍼컴퓨터예요. 이렇게. 기상청에 예측하는 게 슈퍼컴퓨터예요. 기상청에서 내일의 날씨를 어떻게 예측을 하죠? 물론 이제 나름대로 방법을 하겠지만 지난 수년간에 있는 날씨 데이터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구름 상황 뭐 이런 것들도 종합해가지고 날씨를 예측을 하겠죠. 이때 사용되는 컴퓨터가 바로 슈퍼컴퓨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슈퍼컴퓨터는 최고로 빠르고 가장 고가인 최첨단의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사용된다? 항공 우주 개발에 사용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상 예측에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슈퍼컴퓨터예요. 네, 위험이 정말 끝내주죠.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낮은 건 대형, 그 다음 낮은 건 이제 중형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은행에서 쓰는 컴퓨터는 또 다르겠죠. 이렇게 많은 일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대형 컴퓨터가 있고요. 중형 컴퓨터입니다. 학교라든지 연구소에서 또 쓰는 컴퓨터들의 용량은 또 처리 속도도 엄청나게 조금 빨라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중형이다라고 보는 거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마이크로 컴퓨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지금 마이크로 컴퓨터가 되는 건데요. 이 마이크로 컴퓨터는 또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어요. 자, 워크스테이션이다, 데스크탑이다, 휴대용 컴퓨터다라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쓰는 것은 마이크로 컴퓨터 중에서 데스크탑입니다. 그래서 데스크, 그죠? 데스크, 뭔 뜻이에요? 책상이란 뜻이죠. 탑, 그러니까 올려놓는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쓰는 컴퓨터다. 데스크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거기가 데스크탑이 되죠. 근데 얘보다 조금 좋은 게 워크스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워크스테이션은 이제 서버용으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요. 서버용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여러 대의 컴퓨터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서버용이 됩니다. 또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이제 RISC 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데스크탑은 무슨 칩 쓰는데요? CISC. 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휴대용 컴퓨터가 바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이제 노트북이 있죠. 예. 자, 요즘에 이제 데스크탑이 계속 발전이 돼서 얘도 이제 이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자, 노트북은 어때요? 여러분이 왜 노트북이에요? 예, 노트북. 노트북이 뭐예요? 예, 초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가 있죠. 그 크기다라는 겁니다. 노트만한 크기에서 그래서 노트북이죠. 초등학교 달리기에서 이제 1등 하신 분에게는 노트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죠. 네, 뭘 줬어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 노트북을 준 게 아니라 노트를 준 거죠. 이렇게요. 되겠죠? 네, 그렇게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중요한 게 슈퍼컴퓨터의 역할, 기상 예측에 사용되는 컴퓨터, 슈퍼컴퓨터. 자, 서버용으로 사용되고 RISC 칩을 사용하는 것은 워크스테이션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자, 마이크로 컴퓨터, 네, 한 번 더 보여줬죠? 그래서 일반 데스크탑, 네, 노트북, 그 다음에 이제 휴대용 컴퓨터, 보이죠? 네, 이런 것들을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처리 방식인데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처리 방식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언급을 했죠. 여기서 이제 총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처리부터 볼게요. 일괄 처리는 우리가 영어로 배치 처리한다 라고 그랬고, 일괄 처리는 어떻게 처리하는 방식이다 라고 그랬죠. 네, 모아두었다 처리, 모아두. 자, 모아두었다가 처리를 합니다 라는 거죠. 네, 쓰레기도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재활용품에 버린다. 그것도 모아두었다 처리한다. 자, 배치 처리다 라는 거고, 모아두었다가 처리하는 건 이제 아르바이트 일주일 월급 계산, 그죠? 월급 계산. 수도요금, 한 달에 얼마 썼나요? 네,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모두 네, 일괄 처리에 포함이 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네. 됐죠? 모아두었다가 처리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렇게요. 네. 자, 되겠죠? 네, 빨래를 모아두었다 처리한다.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 한다. 모아두었다가 처리한다. 왜 그러죠? 네, 바쁘니까 그러죠. 네. 자, 실시간 처리입니다. 릴타임 프로세싱이다 라고 하죠. 자, 릴타임 프로세싱 실시간 처리에 이제 대표적인 거 바로바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업무가 이제 주로 사용이 되는데, 이제 은행 업무 같은 것이 이제 여기에 되죠. 그래서 온라인 실시간 처리다 라고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처리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자, 일이 발생이 되면 바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실시간 처리가 됩니다. 자, 시 분할 처리입니다. 시간을 분할해서
처리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PU의 처리 시간을 분할해가지고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0.0001초도 1초에는 어때요? 한 번에 한 작업만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는 게 막 나노초 단위로 나가잖아요. 10의 마이너스 9승초 단위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감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시간을 분할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되죠. 내부적으로는. 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복사집인데 줄을 섰어요. 복사집 앞에 아저씨가 이제 문을 열기 전에 여러분이 줄을 섰습니다. A라는 사람은 100장을 한대요. B라는 사람은 5장을 한대요. C라는 사람은 20장을 한대요. 그러면 어떤 아저씨는 A라는 사람 100장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B라는 사람 5장 해주고 그 다음에 C라는 사람 20장 해주고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시 분할 처리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A한테 1초를 할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1초 동안 복사가 몇 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B한테 1초를 할당을 하는 거죠. 그럼 또 B가 되겠죠? 몇 초 되겠죠? 몇 장 하겠죠? C한테 또 1초를 할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몇 장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또 다시 또 A한테 1초, B한테 1초, C한테 1초. 또 A한테, B한테, C한테 이런 식으로 시간을 할당하는 거죠. 근데 이게 넘어가는 게 너무 빠르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1초를 했지만 이게 10의 마이너스 9승초 단위로 움직인다. 우리 인간이 좀 인지하기 힘들죠. 그러면 이게 이 컴퓨터는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구나 라는 거 느끼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런 게 시간 분할해서 처리하는 시 분할 처리 방식입니다. 자, 분산 처리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의 일을 여러 대의 컴퓨터가 하나의 일을 여러 컴퓨터가 나눠서 처리하는 거죠. 자, 나눠서 처리하려면 자료를 서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분산 처리를 하려면 공유를 해야 된다 그거죠. 자료를 공유해서 쓰려면 뭐가 구축되어야 된다고요?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군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분산 처리에 대한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중 프로그래밍, 다중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둘 다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네. 그럼 다중 프로그래밍은 CPU가 몇 개요? CPU 한 개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것이에요. CPU 한 개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것이다. 다중 처리는 CPU가 한 개가 아니라 몇 개요? 네. 처리, 프로세싱, 처리하다. 프로세서는 처리기, CPU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CPU가 여러 개 있는 것을 용어상으로 이제 다중 처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특별하게 이제 CPU가 두 개인 게 있습니다. CPU 두 개인 것을 이제 별도로 우리가 용어를 또 붙여줘요. 그래서 듀얼 시스템이다. 네, 듀얼 시스템이다. 듀플렉스 시스템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듀얼 시스템이다. 듀플렉스 시스템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CPU가 여러 개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다중 처리다 그랬죠. 그럼 여러 개다라는 것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CPU가 두 개인 것을 우리가 별도로 용어상으로 듀얼 시스템, 듀플렉스 시스템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그러면 뭐를 듀얼이라 그러고 뭐를 듀플렉스라고 그럴까? 자, 듀얼 시스템은 일이 하나 주어졌어요. 자, 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처리해 주세요 라고 왔어요. 그러면 둘이 덤벼들어가지고 하나의 일을 하나가 있잖아요. 그럼 CPU 한 개, CPU 한 개, 두 번째 얘가 같이 처리해요. CPU가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둘이 손 모아서 같이 처리한다 그죠? 됐죠? 듀플렉스 시스템 그럼 뭘까? 일이 딱 들어왔다. 그럼 CPU 한 개만 처리하는 거야. CPU가 혼자서 처리하는 거야. 자기 혼자서. 그럼 남은 CPU는 뭐 하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놀고 있다 그런 거고, 그냥 옆에서 좋은 말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CPU 하나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유효 시간을 주지 않고, 시간의 텀을 주지 않고 바로 얘가 투입돼서 처리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렇게요. 네, 구분되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속도와 용량의 단위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하다 보면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게 돼요.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몇 초가 나왔다. 그러면 나노초로 이제 피코초로 이렇게 단위를 바꿔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러한 지식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죽도록 계산을 했어요. 답을 내놔야 되잖아요. 마지막 답에서 이제 못 찾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되겠죠? 자, 밀리세컨드입니다. 밀리세컨드 우리가 아까 했죠? 1000분의 1초. S는 초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속도 계산이라든지 그럴 때 S가 있으면 초를 의미합니다. 자, 밀리세컨드는 10의 마이너스 3승초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입니다. 마이크론. 이렇게 생긴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초. 기억나죠? 나노 10의 마이너스 9승. 이게 좀 잘 많이 나오죠. 뭐 나노 기술, 나노 시대 뭐 그런 이야기 종종 하죠. 10의 마이너스 9승초예요. 대단한 기술이죠. 네. 자, 피코입니다. 피코 10의 마이너스 12승초가 되고요. 펜토, 아토, 제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여기까지는 외워줘야 돼요.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입니다. 자, 이거 뭐예요? 피코. 피코는 마이너스 12승.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네, 코피. 자, 여러분이 이제 코피 터지게 공부하고 있죠. 자, 용량의 단위입니다. 킬로, 메가, 기가, 테라.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외워줘야 돼요. 킬로라는 단위는 2의 10승 단위예요. 또 우리가 이제 또 계산 문제가 나올 때 2의 10승은 1024예요. 그래서 그것도 기억을 해주면 돼요. 2의 10승 단위를 킬로다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10씩 변화를 가져와요. 메가는 2의 20승이에요. 네. 기가는 2의 30승이에요. 얘는 2의 40승, 50승, 60승, 70승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2의 30승을 계산하기가 좀 힘들어요. 간단 계산을 할 때는 이게 이제 1000으로 나누면 좋은데 1000으로 나누는 거 우리가 쉽잖아요. 근데 1024로 나누는 건 어때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간단 계산을 할 때는 얘를 10의 3승으로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1, 2, 3, 4의 답을 찾을 때. 네.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가면 되는 거고, 얘는 약 10의 6승을 의미해요. 얘도 이제 30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자, 얘는 뭐겠습니까? 10의 마이너스 약 9승을 의미해요. 30 변화니까. 얘는 약 10의 12승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의 하드디스크 용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숫자를 나열을 하죠. 1, 2, 3. 자, 이거예요. 이거 바이트, 이거래요. 근데 이거 읽어보세요. 읽을 수 있어요? 좀 힘들죠? 그래서 원래는 1024로 나눠야 되는데 대강 말을 할 때는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자, 세 자리 끊었어요. 그럼 뭐죠? 킬로죠. 또 세 자리 끊었어요. 메가죠. 또 세 자리 끊었어요. 기가죠. 그래서 얘는 약 123기가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됐나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알고 있고 또 이것도 알고 있으면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자, 1번 문제입니다. 컴퓨터는 처리 방식에 따라서 아날로그, 디지털, 하이브리드 컴퓨터로 나타낼 수 있어요. 아날로그 컴퓨터의 주요 구성 회로는? 하고 물어봤죠. 자, 여러분이 꼭 기억하자라고 그랬죠. 자, 디지털은 논리 회로, 아날로그는 무슨 회로였어요? 네, 증폭 회로였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세요. 다음 중 연산 속도 단위로 가장 빠른 것을 고르세요. 자, 이러면 조심해 줘야 되죠? 느린 거 고르라 그랬나요? 네, 빠른 거 고르세요 그랬죠. 그럼 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밀리, 네, 자, 마이크로, 네, 나노, 네, 피코. 여기까지만 일단 기억하자. 나머지 또 기억하세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12승이죠. 여기가 어때요? 더 빠른 거죠. 네. 됐죠? 그래서 이 순서는 빠른 순서는 하고 물어봤으니까 4번이 되는 거죠. 피코 세컨드. 자, 3번입니다. 네, 다음 중 처리하는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그랬습니다. 자, 문제가 뭐에 대해서 분류한다 그랬어요? 네, 어떤 데이터를 취급하느냐. 데이터 취급에 따라서 나누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디지털, 아날로그, 하이브리드. 그죠? 문자 숫자를 다루는 것은 디지털 컴퓨터, 연속된 물리량을 다루는 것은 아날로그, 그죠? 두 개를 합한 것은 하이브리드. 그래서 아닌 것은 3번이군요. 됐죠? 자, 4번 가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컴퓨터는 무엇입니까? 특수한 목적에서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답이 나와야죠. 우리가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범용이고 특수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전용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수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데 예를 들면 자동 제어 시스템, 항공기술, 산업용 제어 분야 이런 데서 사용되는 것은 뭐다? 전용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네, 다음 중 사용하는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컴퓨터를 분류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설명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 컴퓨터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핵심적인 걸 우리가 찾아내줘야지 되죠. 길이, 전류, 온도, 습도 등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자료를 그랬어요. 연속적으로 변화한다. 그럼 답이 나와야 되겠죠? 자, 뭐예요? 데이터 취급 방식에 따라서 디지털과 아날로그로 우리가 구분을 했었죠. 네. 디지털은 뭐였어요? 문자, 숫자 딱딱 끊어지는 거고 아날로그 컴퓨터는 이제 끊을 수 없는 것, 연속적인 것을 우리 아날로그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자료를 그랬으니까 뭐예요? 바로 이제 아날로그 컴퓨터가 되는 거죠. 네, 되겠죠?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